안녕하십니까. 여수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요. 5월 11일이 되면 별일이 없으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 개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5월 18일 그 다음 주인 5월 18일에 아마 등교 개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자, 어쨌든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2주 후 정도가 바로 중간고사 시험으로 이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한 2주 정도 후에 바로 중간고사 시험이 실시되어지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개학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잘 학습을 했는지 평가가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좀 더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능특강 문제인데요. 자, 수능특강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제도를 처음 실시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키워드는 제도와 황제이네요. 그렇죠?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황제가 수도를 중심으로 직할지에는 9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했다. 여기의 특징은 직할지 9년을 두었고 지방관을 파견했네. 요 얘기죠. 수도 안에서는 자, 9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나오니까요. 이것은 무슨 제도라는가 알 수 있어요? 9년제 실시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그 외의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들, 개국공신들, 한나라를 세울 때 공이 있었던 개국공신들에게 제후로 봉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거죠. 자, 이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입니까? 바로 봉건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봉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중앙은 군현제로 지방은 봉건제로 이렇게 자,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국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쌤 설명했고요. 이 군국제를 실시했을 때가 자, 누구였다고요? 한나라 고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1번. 자, 한고조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야 되겠죠? 자, 남비에서 멸망시켰다. 이거는 한무제 때 얘기고요. 다음에 2번에 친위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 친위 외왕. 일본의 왕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일본의 왕이겠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일본의 왕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잠깐 뒤에 또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할 부분입니다. 이건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요. 야마타이 왕국의 히미코 여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처음 들어보죠? 오늘 설명할 거니까요. 자, 설명을 하면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다. 이거는 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만. 다음에 도량령, 화폐, 문자를 통일하였다. 요거는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음에 답은 그러니까 5번인데요. 평성의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에게 포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나라 고조가 이 흉노가 제일 강력했을 때가 묵특선우였거든요. 선우 중에서도 묵특이라고 하는 선우 때가 제일 강성했는데 이 한나라가 이 흉노에게 그만큼 모진, 고초를 당하기도 했죠. 흉노가 제일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흉노와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흉노와 화친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선우에게 한나라 공주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공물을 바치기도 하면서 화친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을 때가 바로 한고조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무제 때가 되면요. 이때 흉노를 북쪽으로 토벌하는 그러면서 흉노를 이제는 압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는 때가 한무제 때부터이고요. 한고조 때는요. 흉노에게 이게 화친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때였었으니까요. 답은요. 5번이 정답이네요. 다음에 후한의 성립과 발전 요걸 보기 전에요. 요 표를 하나 보도록 하죠. 한나라 때는요. 전한 이게 한나라를 세웠던 왕이 바로 한고조잖아요.
한 고조 누구였습니까? 유방이었죠? 유방이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이었고, 다음에 이 전한 때 최고 강력했던 황제가 한무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때가 다 전한 때고요. 그런데 이 전한이 멸망하고요. 잠시 AD 8년부터 25년 요 사이에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신이라는 나라가 왕망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신나라가 잠시 동안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신나라 또한 호족들의 이러한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고요. 새로운 나라 후한이 세워지는데, 이게 바로 광무제였던 광무제 유수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후한이 또 AD 25년부터 220년 이렇게 유지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는요, 우리가 크게 한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자, 뭐부터 전한, 후한, 그 사이에 신이라는 나라가 잠시 잠깐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한의 성립과 발전. 전한 이후에 후한이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잠시 잠깐 있었다. 한 17년 정도 됩니까? 8년부터 25년 그 사이니까요.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요?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신입니다. 외척 세력이었던 누구에 의해서? 왕망이라는 인물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인 신나라를 건국했던 겁니다. 자, 이 왕망은요, 신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개혁 정치를 실시했는데요. 어떤 개혁 정치가 실시되어졌냐면요. 자, 먼저 전 토지를, 개인의 땅들을 다 국유화해버려요. 토지를 국유화하는 정책들을 실시했고요. 또 노비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자,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거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토지를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국유화해버렸고요. 다음에 노비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땅을 누가 가지고 있고 노비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토지를 다 국유화해버리고 이 노비들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호족들이었거든요. 호족들이었으니까 호족들의 땅을 호족들 입장에서 보면 다 빼앗기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한다라고 박수칠 일이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고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방 세력가였던 호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모두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망의 대대적인 개혁 정책에 대해서 호족들의 불만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자, 고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족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니까요. 이 신나라에 대한 호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호족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나라인 후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인물이 바로 광무제였었습니다. 유수라는 인물이죠. 유수가 자,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뭔 나라를 세웠다고요? 후한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후한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어느 세력가들의 지지 기반에 의해 세워진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호족들의 지지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후한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호족들의 나라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호족 세력들이 이 후한의 강력한 지배 세력으로서 굉장히 기득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호족 세력들이 이 후한의 기득권 세력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토지를 소유했고요. 다음에 대토지를 소유했고, 요거는 경제적 기반이죠. 경제적 기반이고, 자,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대토지를 소유했고, 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아직까지 과거 제도라는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추천제였던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관리 선발 방법에 의해서 이때 호족들이 중앙 관직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향거 리선제라는 얘기는 뭔 제도냐면요. 관리 선발 방법인데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세력가나 지방 관리들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제예요. 얘가 어느 집안에 누가 똑똑하니까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천한 이 인물을 관리로서 임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은, 지방 세력들, 지방 관리들은 누구를 추천할까요? 당연히 자기 호족들의 자식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자식들을 지방 관리로서 추천하게 되면서 대를 이어서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세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리 선발 제도가 향거리선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호족들이 후한의 지배 세력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반면에 정치적으로는요, 뭘 통해서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추천제도 를 통해서 정치적인 관직까지 세습하게 되어지면서 이때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권력은 한 곳에 쌓이고 집중되어 고이면 당연히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죠. 자, 호족들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농민들은 참지 않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농민 봉기가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후한 때 일어났던 농민 봉기는요, 황건적의 난이에요. 난인데요. 이 또한 농민 봉기인데요. 이때 황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누런 두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런 두건을 머리에 쓰고 이때 농민분들이 노란색 두건을 이때 봉기군의 표식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리는 농민 봉기에 의해서 결국은 이 후한이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22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지방의 호족 세력들, 유력한 호족 세력에 의해서 또다시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는데요.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삼국의 시대로 또다시 분열을 시키고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이 위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누굽니까? 조조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총나라는 누구요? 유비라는, 들어봤죠? 그쵸? 자, 다음에 오나라는 손권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이 세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지는, 세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한나라에 대한 요 편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한나라 때 있었던 건요, 징한시대 때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진시황제 때 또 뭐 쌓기도 했었습니다. 만상성을 쌓기도 했고, 한고조 때는 얘들 때문에 화분 공주도 보내고 곡물도 바치기도 했을 때가 한고조 때였고, 그러다가 마침내 한무제 때가 되면 곽거병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북으로 흉노를 내쫓는 그런 데 성공하게 되어지죠. 그쵸? 그때 이후에 흉노적 세력이 약화되어져 갔고, 다음에 이 한나라 때는 서역에 있는 무슨 나라? 대월지와 군사동맹을 맺기도 했었죠. 누구 때문에요? 흉노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월지와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누구를? 장건을 파견하기도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장건이 대월지까지 가져온 이 길을 뭐라 부른다고요? 비단길이라 불렀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다음에 한무제 때는 또한 이때 남쪽에 있는 남비아치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우리 볼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무제 때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한사군을 또 설치하기도 했고요. 또 이 한나라 때에 우리가 이거는 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무제 때다 아니면 광무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57년에 금도장을 일본에 하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나라의 세력이 이제 일본에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금도장 하사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자,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이 고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잖아요. 이 고조선은 당연히 무슨 시대 때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요? 당연히 청동기 시대 때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죠. 쌤이 얘기했습니다. 국가라는 최초의 국가들은 다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중국의 하상주 이런 나라들도 다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또한 고조선 또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장을 보니까요. 기원전 3세기경에 야오허강 우리 공부했네요. 북쪽으로 중국의 위쪽 그죠? 야오허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의 무슨 나라와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을 했습니다. 이 연나라는요. 춘추전국 전국시대 때 7개의 칠웅 중에 한 나라죠. 자, 그래서 진한, 제초, 연, 위조 이 7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 고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의 세력이 강했다는 거 요거 좀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진한 교체기 때 누가 내려왔어요?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려오게 되면서 위만이 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누구를요? 준왕을 내쫓고 집권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때부터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위만조선은요 한나라와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그 사이에서 무슨 무역?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자, 마침내 그리고 이 위만조선은요, 위만이 중국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때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어진 시대도 바로 위만이 집권하면서부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이 있었을 때도 바로 위만 조선 때였었다는 거 좀 봐두실게요. 다음에 한과의 대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개무역 때문에 이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한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침내 한사군이 이때 설치되어지기도 했을 때가 바로 위만조선 때였네요.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만주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 부여, 그렇죠? 다음에 고구려, 다음에 옥저, 동해, 또 다음요 삼한까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요건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북부 베트남에 또 베트남이 나왔네요. 자, 북부 베트남 지역에 이때 세워진 최초의 국가, 베트남 최초의 북부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눈에 익혀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름이 좀 어렵죠? 발랑국입니다. 이름이 좀 발랑국이라는 나라 이름인데요. 이 발랑국은요, 자, 베트남 최초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동선 문화라고 얘기했고, 청동기 시대 때 최초의 국가들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였던 동선 문화 때 만들어진 중국 최초의 국가가, 북부 베트남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 발랑국이거든요. 자,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같은 나라예요? 바로 고조선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를 무슨 문화? 설명했죠? 동선 문화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동선 문화를, 청동기 문화인 동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 북부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발랑국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이 발랑국을 세웠던 건국자가
우리나라는 누구였습니까? 단군 왕금이었잖아요. 얘네들은 이름만 좀 기억을 해둘게요. 흥부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흥부왕, 부엉이 얘기하는 거죠. 흥부왕 얘기입니다. 흥부왕에 의해서 세워진 베트남 최초의 국가 발란국이었습니다. 자, 이 발란국이요 무너지고요. 자, 그 뒤에 세워진 나라가 오락 왕국이라는 나라였었고요. 그 뒤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남비엣입니다. 남비엣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남비엣입니다. 이번에 좀 지우고 좀 정확하게 좀 써볼게요. 잠깐만요. 남비엣입니다. 자,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이 남비엣은요, 이 사람도 조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에우다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남비엣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남비엣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습니까? 이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남월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이때 뭐 할 때 나왔습니까? 한무제 때 설명할 때 나왔잖아요. 한무제가 북부 베트남의 남비엣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남비엣은 어떤 나라,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다고요? 한무제. 한나라 때 무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고조선도 멸망시켰고 북부 베트남에 다음에 남비엣도 멸망시킨 한무제의 정복 사후로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위만조선에는 한사군을 다음에 남비엣에는 한국군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하기도 했던 남비엣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베트남 남비엣이라는 이 지역에서는요, 이때 독립운동이 벌어지는데 자, 이때 후한 때입니다. 후한 때 증짝 증리, 자매 이름입니다. 이름이 조금 여러분들 처음 들으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 말이니까요. 이때 후안 광무제 때에 증짝 증리라고 하는 자매가 중심이 돼서 이때 베트남에서 한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한에 의해서 진압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 베트남은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고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그만큼 강하게 받은 그러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원전 BC 111년 광무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AD 10세기경에 이때 와서야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10세기가 바로 무슨 시대였냐면 5대 10국입니다. 중국의 5대 10국 시대였는데 이 5대 10국은 중국이 이와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개의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 중국이 힘이 한 곳으로 집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열돼서 자기네끼리 싸우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마침내 이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독립해서 세운 왕조가 바로 응호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그래서 응호왕조가 의해서 독립되어지는 겁니다. 자, 5대 10국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베트남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볼까요? 혼란기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독립을 하게 되어졌고 이 독립한 이후에 세워진 왕조가 무슨 왕조라고요? 응호왕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또 뒤에 상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를 동선 문화라고 얘기하고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가 발란국이었고요.
이 반란국을 세운 건국자가 흥부엉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러한 반란국은 뒤에 어우라 왕조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남비엣이라는 왕조로 이어졌는데, 남비엣은 황무제 때 마침 한무제 때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이 남비엣 지역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해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베트남에서 증짝증리라고 하는 자매가 중심이 돼서 한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짝증리의 독립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요. 실패로 끝나고 중국의 지배를 언제까지요? 5대 19이 있던 AD 10세기경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5대 19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베트남이 독립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세운 왕조가 응호 왕조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흉노입니다. 흉노의 성장인데요. 자, 흉노의 최전성기 때는 최전성기 때의 선우를 우리가 무슨 선우를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언뜻 얘기했는데요. 한 고조가 있을 때 이때 흉노가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 한 고조가 있을 때 흉노의 최전성기 때의 선우가 묵툭선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묵툭선우 때가 유목의 패자로서 굉장히 큰 최전성기를 구가했었고, 한을 압박해서 한나라 고조 누구요? 유방을 굴복시킨 후에 공물까지 징수받고 또 공주까지 이때 또 왕비로서 받아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화봉공주다. 최초의 화봉공주가 바로 언제 때라고요? 한 고조 때 얘기입니다. 자, 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직은요,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으로 나누어져서 어떤 통치를 이루어졌다? 이원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본 열도 보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는요, 기원 전후에 정치 체제가 출현했고요. 3세기경에 자, 3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30여 개의 소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히미코 여왕이라는 여왕의 나라였는데요. 이 히미코 여왕의 나라 이름이 야마타이 왕국이었습니다. 히미코 30여 개의 소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왕국이었고, 이 히미코 여왕은 자, 위나라, 아까 우리 봤죠? 위초고 세력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조조의 위나라에서부터 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미코 여왕이 위나라로부터 무슨 네가 진짜 왜 일본의 왕이야? 라는 칭호를 또 하사받기도 했을 정도로 이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왕국이 이 당시에 자, 제일 강력한 그러한 왕국이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부터? 중국의 위나라로부터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기도 했을 정도로 제일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정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몇 세기경요? 3세기경 얘기하는 겁니다. AD 3세기경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자, 국가체제의 정비와 상호 교섭인데요. 국가 성립 초기에는 정치 권력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그런 얘기이네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때 국가체제 초기에는 재정이 어떻게 된 사회요? 재정이 일치된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상나라, 중국의 상나라, 고조선의 왕은 제사장을 함께 겸했습니다. 재정일치 사회였고요. 신정정치시대였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건국자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이때, 자, 뭐였습니까? 무슨, 이 건국자에 대해서는 하늘에서부터 나는 내려온 거야. 너희들과는 같은 레벨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쵸? 자,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자, 신화로 발전했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보다 왕권이 강화된 것을 우리 국가발전 단계로 봤을 때, 자, 어떤 단계 거친다고요? 군주국가에서, 연명왕국에서, 다음에 뭐로?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왕권이 점차적으로 강화됐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왕권이 강화되어지면서 마침내 왕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전에 선출되어지다가 이제는 왕위가 세습되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자, 이어지면서 왕권은 더욱더 강화됐고요. 다음에 부족장들, 군주들은 예전에는 독자적 세력을 왕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다가 이제는 고대 국가 체제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은 관료로 신하로 왕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관료가 출현하게 되고요. 다음에 왕권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관료제, 자, 진나라 때 제일 먼저 관료제가 정비된 흔적이 나왔었죠. 그렇죠? 무슨 제도요? 삼공, 구경제라고 하는 중앙통치 조직이 있었고요. 다음에 고조선 같은 경우에 상, 대부, 또 뭐였습니까? 뭐 장군이라는 관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고요. 다음에 자, 흉노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우 있었고 선우 아래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왕들, 좌현왕, 우현왕 뭐 이런 왕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설명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 더 풀어볼게요. 자, 밑줄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묵툭선우가 자주 북방 변경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황제가 이를 근심하여 유정에게 물으니 자, 유경이 말하기를 천하가 평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졸들이 전투에 필요하니 아직은 무력으로 복속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쵸. 폐하께서는 진실로 공주를 그에게 보내어 그가 처로 삼게 하면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초에 화봉공주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화봉공주 얘기하고 있고 태자가 될 것입니다. 묵툭선우 나왔네요. 묵툭이 있을 때 황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한나라 고조 때였다. 한고조는 이때 묵툭선우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무찌를 수가 없었고 이를 달래기 위해서 화봉공주도 보내고 곡물도 보내고 그런 화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한고조의 이름이 바로 유방이었었죠. 이 유방은 항우를 물리쳤다. 맞나요? 맞는 내용이네요. 항우를 물리치고 항우의 초나라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했던 인물이 바로 유방이잖아요. 분서갱유 이거는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남을 몰아내고 집권했다라는 것은 누굽니까? 위만에 대한 얘기고요. 황제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것도 진시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신이 멸망한 후에 다시 한을 건국했다. 이 광무제 얘기죠. 그렇죠? 유수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답은 1번이 맞네요. 다음요. 너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는 너의 나라 이런 얘기네요. 자, 히미코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히미코 바로 나왔네요. 히미코 여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히미코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내가 있는 곳은 대단히 먼데도 사신을 파견하여 공부를 바쳤다. 이는 너의 충성과 효심이니 나는 너를 심히 어여쁘게 여기노라. 이제 너를 친위외왕이라고 칭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 일본의 왕이야? 어느 나라에서? 위나라에서 히미코 여왕을 일본의 왕이야 라고 칭해줬다는 얘기죠. 이 너의 나라라는 것은 히미코 여왕의 무슨 나라? 야마타이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마타이 왕국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이 야마타이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남비핵과 고조선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위만이 왕이 된 직후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고조선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조선에 대한 얘기고 위에 있는 것은 한무제, 한나라의 얘기고 한과 한반도 남부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 이거는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중원 왕조의 공격을 받아서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흉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 나라 야마타이 왕국에 대해서는 30여 개의 소국들의 중에서 연맹체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왕국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때 정답은요, 소국들이 포함된 연맹체 중심이었다. 이 당시에, 그쵸? 몇 개 정도의 30여 개 소국들의 연맹체 중에서 연맹체를 형성했고, 이 연맹체 중에서 30여 개의 소국 연맹체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나라가 야마타이 왕국이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각국에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쌤 설명했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개학 이후에 등교 개학 이후에 바로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간고사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철저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